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편 고혈압 약, 위궤양 약에 이어 당뇨 약에서까지 발암 추정 물질이 초과 검출되면서 발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고용률은 61.7%로 1982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는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아침 이슈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영 교수,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 그러니까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사실 어제 저는 중간에 상황을 좀 봤는데 뭐 합의를 할 것처럼 막 하더니 결국은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다가 어제 밤 늦게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이 4+1 협의체가 내놓은 예산안으로 결국 최종 통과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제 당초 본회의가 오전에 열렸고 비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그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그 소위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제 그 오후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예산안 합의가 있었는데 당초 예상으로는 이제 그 임시국회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녁 늦게 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단독 이제 전격 그 예산안 상정을 하면서 했죠. 이제 그 통과가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512조 3천억 원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그 한국당에서는 그 날치기 법안 또는 뭐 도둑질 예산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뭐 당초 예상하고 좀 달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 예상하기로는 그 부속 법안 먼저 표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이제 추후에 이제 결정될 거로 생각해가지고 사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그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국회의장 그 상정된 이후에 뭐 예상과는 틀리게 이제 본회의에 이제 그 예산안 먼저 이제 표결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좀 예상 밖으로 이제 그런 그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정부 총 예산이 이제 512조 300억 원 규모로 1조 2천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얼마나 삭감됐는지 좀 나온 게 있나요? 뭐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는 봐야겠지만 뭐 대략의 내용들을 보면 그 유치원, 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을 해서 보육의 어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470억 원 증액을 했다든가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카메라 등 그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뭐 1,100억 원을 증액했다든가 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그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524억 원을 증액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한국당이 이제 전혀 배제가 됐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그냥 뭐 전부 다 하기만 했지 그 구체적인 어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전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극한 대립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그 사실 4+1 협의체가 만약에 향후 이제 임시국회가 열려서 공직선거법 그리고 또 이 공수처법 등 그 법안 처리 이제 소위 우리가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알려졌던 이런 것까지 만약에 그 강행을 한다면 처리를 강행을 한다면 2차적인 전면전이 예상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자유한국당이 아예 배제된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뭐 요구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예고했던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시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이제 그 진행하는 것도 배제하지 못할 것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찌됐든 여론이 압박이 좀 거셌던 뭐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관련된 이 어린이 교통안전법 세 건은 통과가 됐어요. 예, 뭐 다행히도 그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이른바 그 두 가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관련된 그런 민생 법안은 10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에 만들어진 이 민식이법은 네. 그 스쿨존 내 과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그리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그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최하준 군이 경사도로에서 굴러내려온 차량으로 인해서 숨진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하준이법은 주차장의 그 미끄럼 방지 턱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이런 그 어린이 교통사고, 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그런 법안들은 뭐 해인이법 이른바 그리고 한음이법 네. 그리고 태호 유찬이법 등과 같이 아직까지 이제 통과를 시켜야 할 그런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20대 정기국회는 이제 어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남아있는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나 뭐 검찰개혁 법안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여야의 뭐 대립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대립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어제 그 오전에 그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그 여야 그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서는 네. 그 임시국회에서 이제 예산안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야 3당 대표가 이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이제 공수처법이나 이제 그 비례대표 연동제 같은 경우는 상정하지 않는 걸 이제 합의를 이제 암묵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제 본회의 막판에 이제 예산안이 이제 그 갑작스럽게 통과가 되면서 네. 이제 그 한국당 같은 경우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당초 예상과는 틀리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이나 기타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이제 쟁점 법안들이 네.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임시국회에서 그런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서 이제 그 또 한국당하고 마찰이 좀 심해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혈압과 함께 이제 당뇨병 대표적인 만성 질환 중 하나인데 네.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면서요. 걱정이네요. 이번 어제죠. 어제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예. 그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에서 이 발암 물질인 NDMA가 또 이제 초과 검출됐다. 예. 이 초과 검출된 그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의 그 당뇨병 치료제 3개 품목을 회수했다라는 내용을 예.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근데 다행히도 해당 제품은 국내에는 이제 수입은 안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해 그 고혈압 치료제였던 발사르탄 그리고 올해도 그 위장약 치료제였던 아니티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까지 벌써 3번째 그러네요. 이 발암 물질 소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메트포르민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당뇨병 치료제이기도 하고 예. 또 복합제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만 해도 그 발사르탄이라든가 아니면 아니티딘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약 한 4천억 원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더욱 만약에 이제 국내에도 이 어떤 혼란이 계속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뭐 아까 NDMA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예. 제가 이걸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N-니트로소 디메티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NDMA를. 이 니트로소 디메티라민이라는 게 어떤 성분이길래 이 발암 우려 물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니트로소디 메테라민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NDM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요 물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섬유나 플라스틱 생산에 이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제 담배 연기에서 배출되는 이런 그 암 유발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FDA 같은 경우는 네.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그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93개 그 종류 중에서 예. 하나로 이렇게 지정될 만큼 그게 안 유해한 그런 물질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네. 일단은 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싱가포르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이제 N-니트로소디 메티라민이 초과로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를 회수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식약처도 자체 조사에 나선 상황인 거죠.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식약처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직-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고요. 그 그래요? 이후로 뭐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은 품목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뭐 싱가포르에서 발견이 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품목을 회수했다고 하고 그리고 같은 그 메트폴민 제품에 대해서 FDA와 그 유럽의 EMA에서도 조사에는 착수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는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하지만 이제 그 문제는 이 메트폴민을 쓴 이 당뇨병 치료제가 당뇨병 치료제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당뇨병 치료제에도 메트폴민 제품들은 있고요. 근데 모든 메트폴민 제품이 문제는 아니고 그 중에 NDMA가 초과 검출된 것들이 이제 문제인 것인데 사실상 그 지난번 라니티딘 사태 그리고 발사르탄 사태 때는 식약처가 어떤 품목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전 품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던 것이 이제 그게 문제였던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FDA나 EMA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조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의 조사하고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던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전 품목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거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 놓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상 좀 비판받을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저도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좀 찾아봤더니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는데 아직은 뭐 검토를 하고 있는 수준이지 뭐 나서고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네요. 그래서 좀 검토나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그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이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지 이게 이번에 발생된 제품에 당뇨병 대해서 제재와 관련된 어떤 조사나 회수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스템조차 없다는 사실이 시스템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뭐 고혈압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위장약, 이제는 당뇨병 약까지 뭐 바람 우려 물질이 나온다는 게 이거 사실 아프지 않게 하려고 낫게 하려고 치료를 좀 하려고 약을 먹는 건데 오히려 더 병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건당국이 기존에 이제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위장약에서 그 발암 우려 물질 나왔을 때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었는데 당시 해외보다는 좀 그래도 강력하게 좀 조치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고혈압 그 이제 치료제 그 주로 이제 발사르탄 계열의 성분에서 이제 그 아까 NDMA 그 발암 물질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75개 품목에 대해서 전량 회수하고 그 이제 판매 중지하는 좀 엄격하고 이제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 당뇨병 치료제 경우에는 상당히 좀 대처가 늦은 것 같아요. 좀 아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이제 NDMA 그 발견된 그런 세계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제약사에다 이제 권고 조치를 하는 거지 이제 식약처 자체가 조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당뇨병 그 환자분들께 상당히 그 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한 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고혈압 인구가 지금 한 1,000만 명 이상이 되고 30대 이상 그 고혈압도 그 환자 수가 3분의 1 정도, 그 3명당 1명이 이제 고혈압이라고 봤을 때 고혈압하고 거의 이제 당뇨병이 이제 국민질환과 같은 그런 성인병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이제 식약처에서 조금 이제 발빠른 대응하고 그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어떤 그 판매 그 중지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회수가 돼야 되느냐 일단 보류가 돼야 되느냐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이제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고 실업자는 이제 1년 전보다 4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수치들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3대 고용 지표라고 해서 취업자 수 그리고 고용률 그리고 취업률 이것들을 살펴보는데 전년 같은 월 대비해 이제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뭐 41만 9천 명 정도 증가를 했고 고용률도 61.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 다소 이제 그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오히려 30, 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런 어떤 양질의 그 일자리 창출에는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좀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양적인 고용 개선이 나타나면서 또 질적인 부분에서의 부진은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별로 좀 보면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좀 감소를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고 보건업과 숙박업 같은 데서는 취업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런 기조도 계속 상황도 현상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는 지금 4개월 연속 증가했죠. 30만 명대 이상이네요. 33만 명 이상. 네. 지난 10월 달에 한 41만 9천 명 정도 증가한 거에 비해서 약간 좀 둔화되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30만 명 이상 네네. 증가가 됐고 근데 고용률도 지금 어떻게 보면 61.7%로 돼가지고 전월 대비도 한 0.3%포인트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15세에서 64세의 그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67.4% 그래가지고 네. 30년 만에 이제 최고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고용률도.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3.1%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전년 동기 대비 낮아졌죠. 0.1%포인트 조금 소폭 낮아졌긴 하지만은 이 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거고 청년 실업률이 7%로 이제 낮죠. 이거는 한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통계 지표, 뭐 취업자 수, 고용률, 그다음에 실업률 상당히 좋은데요. 네. 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게 먼저 연령별 취업자 현황을 보게 되면 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30대, 40대 같은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만 6천 명, 그다음에 한 17만 9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아, 줄었어요? 예, 오히려 60세 이상은 한 40만 8천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당초 예상한 거와 같이 30, 40대의 그 취업은 상당히 부진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그 취업은 늘어났다. 그걸 좀 해소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업종별 구분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나타나는 건 상당히 이제 우려할 만한 그렇네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중장년보다는 청년, 그다음에 이제 40대 정도의 그 이제 인력들을 확충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이 지적해 예. 주신 것처럼 30, 40대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60대는 30, 40대가 줄어든 것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네. 현상이 나타난 건데 네네. 사실 30, 40대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중추가 되는 이제 세대층일 텐데 계속 이렇게 부진한 거는 역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 40대 취업률이 이제 낮게 잡히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취업에 뛰어드는 그 시점 자체가 일단 좀 많이 늦어졌다고 봅니다. 보통 대학 졸업하고 이런 취업 준비에 나서는 시간을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통 그렇죠. 보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학업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중간에 여러 가지 텀으로 인해서 취업 시장에 나서는 30, 특히 이제 30대가 되겠죠. 그렇겠죠. 30대의 경우에는 그 시점에 나서는 시점 자체가 좀 늦어졌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해서 뭐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들의 그 신입사원 채용 규모도 많이 줄고 있고, 횟수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런 이직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직 간에 발생하는 텀도 이런 수치의 어떤 수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어찌됐든 고용 시장이 또 작년하고는 뭔가 좀 달라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고용 성적표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으세요? 예, 만약에-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은 네. 80점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좀 나아졌다는데 그래도 많이- 상당히 있고 다만 이제 20%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그 확충이 좀 부족하다는 네.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0, 40대 이제 그 청년 또는 중년층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다는 거. 그 부분 개선이 되게 되면 내년에도 고용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도 그래도 평점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점이요? 네네. 저는 좀 바꿔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30, 40대에 속해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고용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죠.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조금 더 낮게 한 65점 정도.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남아 있다라는 예. 네, 지적으로 저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아침 이슈 어제 통과된 예산안과 또 당뇨약에서도 나온 이 발암 우려 물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 발표된 고용 동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엄태섭 변호사, 서지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